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768만원입니다. 금일의 잔고는 768만원요.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8만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어제 그 두 종목에 올인해서 넘어왔는데요. 제가 가진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18만원이면 뭐 하루 일당으로는 꽤 괜찮았다. 그렇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1.35% 상승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컸습니다. 보시면 뭐 독일 증시나 나스닥은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돋보이진 않는데 다우지수 딱 보는 순간에 쫙 빼올렸죠. 그러니까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의미있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이 최근에 하락 추세를 바꾸는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는 한 전환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하면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 2% 정도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랍니다. 연 2% 달성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나가면서 테슬라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다우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부분이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연 2%로 잡는데 이거 달성하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난밤에 말고 그 전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 2%가 오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합치면 한 3년 정도 있어야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가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돈이 풀린다는 것만 남았죠. 경기 부양책. 그래서 다우지수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35%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 하락이 깊어가지고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테슬라 차트도 보시면 한 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 때문에 엮여가지고 빠졌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5만 달러 정도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비트코인도 쉽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살아 있으니까 테슬라가 원래 가격을 찾아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최근의 악재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증시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래서 3.5% 올라가면서 확 땡겨올리면서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한방으로 뭐 제도는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을 좀 물먹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통쾌하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줄 거는 게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연거푸 계속 매도해가지고 개인들을 힘들게 했던 기관하고 외국인요 매도 억수로 많이 했죠. 그래서 요 위에 걸 합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했는 부분이 얼마치 되느냐 해서 합산해서 봤더니만은 오늘 개인이 한 2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도 아직 3조가 남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말고 어제까지 개인이 5조를 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5조를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그 중에 2조를 개인이
그 익절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큰 손해 안 보고 그동안 많이 매수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낼 수 있었다.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더 내려갔다면 개인들이 손절을 하면서 손실 보면서 던지는 상황이 됐을 건데 미정시가 급반등하면서 위로 확 튀어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특히나 외국인이 이걸 계속 팔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미증시가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하는데 계속 주구장창 팔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외국인이 먼저 모션으로 바뀌었고요. 그 매수하는 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팔 물량이 없으니까, 매수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확 땡겨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던 이 싸움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상끌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힘겹게 받고 있던 부분이 오늘 한 방에 한 절반 정도를 회수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온다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개인들이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주구장창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환매수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오늘 그 외국인이 한 1200억,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요때 보시면 장중에 이게 거의 한 1400억씩 이렇게 팔다가 끝날 때 살짝 줄이고 이렇게 이게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00억 정도 매도했다 그러면 장중에 한 1500억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한 600억 횟수 이런 식으로 이것도 450억 이것도 그 장중에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 환매수하는 거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한 600억 팔고 500억 정도 팔고 있다가 400억 정도였군요. 400억 정도 팔고 있다가 장 끝날 즈음에 바로 300억 매수로 확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어제 벌써 미증시가 반등할 거에 대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증시 반등을 의미했다기보다는 미증시 선물 지수가 강한 것도 있었고, 제가 이 적고놓고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밑으로 더 빼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더 빼면 그냥 죽이라는 심정으로 버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도 생각할 때 여기서 더 빼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300억 매수하고 오늘 다시 매수하니까 어제 빠진 부분을 확 횟수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할 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장중에 확 매도했다가 다시 환매수하는 작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팔았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외국인이 1200억 매수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했던 부분을 다 그냥 환매수해버린 겁니다. 그럼 지수상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매도해갖고 쭉 내놨는데 여기까지 절반 올라왔는데 다시 다 사버렸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고 값싼 가격에 다시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외국인이 먹든 안 먹든 그거는 저거 사정이니까 우리가 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이 반등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되돌아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턱대고 이제는 바닥 확인했다 하고 외봉으로 쭉 올라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힘이 강하지 않겠느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쭉 매수해놨다가 이걸 갑자기 내일 또 팔찌기는 좀 뻘쭘하죠. 그래서 그 미정시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올라가고 있던 이 상승 추세, 이 추세로 어느 정도는 복귀할 것 같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인 저항대쯤에 되는 한 이 정도까지는 한 950선대까지는 터치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한숨은 돌렸다. 여기서 더 빠져버렸으면 투매해가지고 쭉 공포감을 느꼈을 건데 그걸 되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을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태경 BK하고 그 코맥스를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게 코맥스 같은 경우에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5분봉입니다. 초반에 이거 계속 눌러가지고 이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거의 한 6,100원 선에서 비중을 확 줄였어요. 이게 워낙 공포감을 주니까 여기서 자꾸 눌러가지고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공포감을 좀 눌러갖고 다 털어놓고 마지막에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꺼놔보고 있었으면 한 4.7%면 어제 제가 이게 한 5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 20만원 수익이 났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느리고로 계속해서 겨우 이제 여기다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이
그 급락한 이후에 돌리는 게 태경 BK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만큼 빠져놓고 여기밖에 못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보면 빠진 금액에서 회복을 다 못 시키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만약 돌린다면 그동안 빠졌던 부분, 많이 빠진 종목들의 반등을 노리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분산해가지고 한 10종목 잡아가지고 괜찮다 싶은 종목, 그동안 우량 종목 생각해놨던 종목들 쭉 분산해가 잡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그 작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주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뭐 스윙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등을 노리고 빠르게 올라가면 익절 일부 줄이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시도를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위험은 벗어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얘기 했는데요.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인버스 관점으로 히토리 관련주인 유니온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졌다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무너졌다면 유니온으로 도전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니온 들어가는 것은 좀 무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이 위로 올라가는 시도를 보였던 것은 안 빠지고, 보시면 분봉인데요. 위로 들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 나왔던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노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노텍도 같은 히토리 관련주인데, 예전에 히토리 관련주 급등할 때 얘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 종목이 끼가 좀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나면 확 끌어올려가지고 장고서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단점이 뭐냐면 실적이 안 받쳐준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로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부채 비율도 많고 영업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매하기에는 좀 안 좋은 종목인데, 세력들이 묻지마로 그냥 땡겨 올릴 때 주로 대장으로 많이 써먹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작정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진다는 걸 가정하고, 적어도 이 정도에서 뭐 크게 못 들어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시장에 악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늘 공략을 하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노텍을 확 땡겨가고 상한가 잡아놓습니다. 계속 해갖고 목표치 잡았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모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은 목표를,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4,800만 주 터지는데 계속 매수해갖고 상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확 팔아먹습니다. 이게 먹히는 이유는 실적이고 뭐고 다 관두고 그냥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면 따라붙는 단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히토리 관점으로 봤을 때 유니온보다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이 모양을 보고 매수세가 들어온다, 세력이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하면 상한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확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내 갭으로 뜨기 때문에 갭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의 단타 풍토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 놓고 수십억을 수백억을 넣더라도 그냥 끌어올리고 상한가를 맞추고 보는 겁니다.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내일 뜰 때 이익 실현을 확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린 것 같고,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히토리 관련주로 상한가 들어가니까 대장인 유니온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시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최근에 대장격이었는데 얘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강한 모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쫙 올라가죠.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해버리니까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세력들이 여기서 더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 얘도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적게 올랐기 때문에. 뭐 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건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지,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계속 상승할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고, 일단 세력들은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강하게 끌어올려서 히토리 쪽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거래량 많이 나왔죠. 6,500만 주 막 땡깁니다. 어거지로 막 끌어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증시가 다시 나빠져가 코스닥이 되돌아서 밑으로 꺾인다면, 내려온다면 위로 더 올릴 명분이 생기겠지만,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버리게 된다면 이 부분의 명분은 좀 약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히토리를 뭐 무기화하는 듯한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죠?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히토리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고, 바이든은 히토리는 호주에서 구입을 하고 뭐 헬륨 가스 같은 걸로 반격하고 뭐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실제로 안 싸우면서 싸우는 척,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이걸로 공격하겠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거 맞고 난 이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힘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트럼프 때보다는 바이든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진핑과 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히토리 가지고 전쟁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외교관 쪽 출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로 그 맞춰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너무 길게 하니까 좀 박수에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좀 짧게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제가 봤을 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좀 강했던 테마가 그 이재명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 얘가 그 원조 대장인데 이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 동신건설, 얘도 강한 대장이죠.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했고, 이게 강한 데 비해서 그 코맥스가 덜 올라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승하는 걸로 봐서 코맥스가 이재명의 정책 관련주다, 병원의 그 수술실의 CCTV 이걸로 해서 정책 관련주다는 그런 관점으로 올라왔다는 게 의미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CCTV 관련한 게 그 무산되는 분위기로서 빠졌는데, 이게 그 여당에서 다시 계속 추진한다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묶였습니다. 그걸로 해도 의미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서 쭉 빼올리진 않습니다. 쭉 빼올리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좋다고 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물린 사람들을 여기서 손절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본전 만들어주면 다 팔고 도망가보고 나면은 이거 그 세력들이 바가지 쓰는 거죠. 다 받아먹고 올려주면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여기서 털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여기서 그 계속 그 밑으로 빠질 듯한 공포감을 조성하면 여기 물린 사람들, 특히나 여기 물린 사람들이 이거 못 올라가는갑다, 조금이라도 손실 적을 때 팔자, 지치죠. 여기서까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린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다 받아먹는 과정이 지금 이 흐름이다. 오늘 5분봉으로 보시면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나누면 쭉 내려오죠. 또 너무 내려오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리면 그 투매가 나와버려갖고 쭉 빠져버리면 자기들이 지금 물량 확보해놓은 게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쭉 빠지면 한꺼번에 쭉 땡겨 올려가지고 아직 살아있다는 걸 한번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얘 아직까지 안 갔구나, 뭔가 남아있네 이러고 이제 그 견디는 거죠. 그 힘으로 비중만 줄여놓고, 저도 여기서 대충 6140원쯤에 비중 줄여놓고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리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붙어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크게 손절을 안 할 거고, 물린 사람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손바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강하게 이 부분까지만 무사히 가주면 그 다음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코맥스 오늘 근데 비중은 많이 줄였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계속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좀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재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이재명 관련주 중에는 저는 일단 이 종목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동신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들이라서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큰 시세가 안 나는 종목, 이 종목 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괜찮게 보는 게 저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 환경 관련주, 텍사스의 뭐 그 강추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억수로 높은데 지수가 밀리면서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수가 빠질 때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직접적으로 이 환경 관련주가 바로 돈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이 밀렸는데,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가장 그 반등하기 좋은 쪽이 그 환경 관련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이 대장인데 저는 얘보다는 태경 BK 쪽으로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 탄소 포집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태경 BK는 내일 화이자 백신 들어오는데 이 화이자 백신 들어올 때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 관심을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는데, 이 태경 케미칼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자꾸 장난치를 칩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기서 쭉 빼올리니까 한 방에 확 던져가지고 쭉 빼버렸습니다. 힘 빠지게.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제 끌어올리려고 차근히 해갖고 올라가니까 여기 딱 넘어서는 순간에 여기 저항선이다 생각하고 올리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져갖고 확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이 타고 그냥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대한과학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동안 많이 빠졌다 해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콜드체인 쪽으로도 태경 BK가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태경 케미칼 급등하면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연결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관련주 겸 또 뭐 폐기물 이런 쪽으로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비중은 조금 줄였습니다. 250만원 갖고 있다가 지금 한 200만원 정도 한 50만원 정도 익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은 종목이요. 동화성 잡았습니다. 이거 시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고민해다가 잡았는데 시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네요. 이 그 환경 관련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수소 엔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수소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이긴 한데요. 고무 베킹 뭐 패킹인가 뭔가 바킹 패킹 이런 쪽인데 그쪽 외에도 이 자회사가 수소 엔진인가 뭐 그쪽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오길래 이 정도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화성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KGETS 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폐기물 관련한 종목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 재활용 뭐 대체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해서 친환경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쫙 강하게 한 20%대 올라가다가 쭉 빼면서 손절시켰는데 오늘 되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친환경 쪽의 어떤 그 분위기만 맞아진다면 위로 강하게 한번 쏠 수 있는 내려갔다가 되돌리는 이 모양이 개인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그 얼마 잡았죠? 이 종목 한 2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4종목 정도. 그래서 코맥스는 어제 많이 갖고 있다가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싣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 지금 종목들이 뭐 그 보시면 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이 많이 사졌다는 얘기죠. 뭐 이글벳 이런 종목도 지금 12,000원대 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 생각 들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잡든지 간에 그 몰빵보다는 나누어서 분할해서 쭉 매수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일단 한 종목 두 종목 해보니까 그게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올라갈 종목을 잘 못 찾겠으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4개로 그냥 확률을 높인 겁니다. 4종목 해놓으면 이 중에 하나는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더 높이려면 그 7종목으로 갈라버리면 되죠. 7종목으로 갈라버리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신에 그 봤던 게 급등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수익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절충해서 4종목으로 그냥 200만원 4종목 이런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왜 제가 괜찮게 보는 거 지금 그 황금 ST 이 종목 시간에서도 강해져 버렸네요. 이런 모양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시장이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시장이 꺾이면 안 되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면 계속 눌렀다가 되돌렸죠. 그럼 손절 다 시키고 다시 누군가가 끌어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약간만 튀어오르면 쭉 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실적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인걸우드의 이 종목도 이게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서 조금 찜찜하긴 한데 미국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미국의 화장품 그쪽으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가 진정됐을 때 가장 반응하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 종목 일단 내일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그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내일장에 그 매매할 때 이 지금 그 200만원씩 해놓은 종목들 만약에 조금 올라가면 절반 이익 실현하고 다시 종목 하나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100만원씩 7개 뭐 이렇게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요.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서 오늘 그 뭐 큰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나름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많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는 선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